이 영상은 LLM을 사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특히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요즘 아무래도 GPT와 같은 LLM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의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여기 제가 요약을 했는데 사이파이와 CBX 파이를 비교를 하는 건데 GPT와 같은 LLM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고 싶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게 GPT건 클로드건 뭐 대부분 LLM은 디폴트로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안에 있는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래도 적어 놨지만 이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쓰는 거에 대한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이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미니마이즈 함수는 최적화, 컨벡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시계,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약들 안에서 최적해를 찾아가는 방식이라서 이게 꼭 컨벡스 최적화 문제만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컨벡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디폴트 세팅이 옵션 값들이 아주 프레시전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이거는 컨벡스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최적화, 글로벌 옵티멈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프레시전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 또는 툴, 솔버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른 최적 투자 비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복잡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컨벡스인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최적해를 조금 더 정교하게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썼을 때의 최적해가, 최적 투자 비중이 다른 CBX 파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이파이의 옵티마이즈 안에 있는 미니마이즈 함수를 보면은 설명이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Minimization of scalar function of one or more variables. 그래서 어떠한 스케일러 펑션이 있으면은 그 스케일러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최적해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LLM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할 때 메소드를 SLSQP를 사용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보통 2차 계획법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솔버 또는 메소드를 SLSQP로 많이 제한을 합니다. 이거 역시 보면은 어떠한 스케일러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이 sequential least squares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더 찾아보면은 위키피디아의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이라는 설명을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iterative 메소드로 라그란지 뉴턴 메소드다라는 설명도 있고 결국 아래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x 값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최소 값을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최소가 되는 x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느냐가 중요한데 컨벡스 최적화 솔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최적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CBX 파이이고 CBX 파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GPT를 살펴볼 거고요. 조금 뒤에 클로드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GPT에서는 민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알려달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디폴트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는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안에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오브젝티브 펑션들의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렇게 코드를 먼저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겟 리턴까지 넣는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타겟 리턴 코드까지 넣어 달라라고 했더니 포트폴리오 베리언스가 있고 그렇게 푸는 문제로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 코드를 잘 살펴보면은 이 미니마이즈 함수에는 이렇게 init guess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x 값들의 그 변수의
초기 값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초기 값부터 이제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닛게스를 그냥 n분의 1만큼 투자하는 거를 초기 값으로 가져가서 거기서부터 최적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럼 이 코드가 항상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인 설명은 문제가 컨벡스이면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컨벡스가 아닌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적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문제가 컨벡스 최적화면은 그러면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한 대로 컨벡스 문제만 찾을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문제는 기본적으로 컨벡스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처음으로 CBX 파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는 했는데 왜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사용하느냐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대답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하면은 컨벡스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사용이 쉽다. 그러니까 추가 인스톨레이션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깔았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이 깔리게 되는데 사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서 그래서 추가 인스톨레이션 없이 사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CBX 파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컨벡스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하니까는 CBX 파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사용 코드를 작성해 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봤을 때 그때 비교를 해주는데 최적해를 찾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CBX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벡스인지를 확인을 하고 컨벡스여야지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어떤 제약들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목적식을 조금 변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게 컨벡스 문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CBX 파이와 같은 컨벡스 최적화 솔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차 계획법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왜 옵티멀 솔루션이 다르게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위의 설명으로는 다르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numerical precision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precision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 솔루션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보면은 메소드가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x 값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최적해를 찾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초기 값부터 근데 CBX 파이는 컨벡스 최적화 문제를 풀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적해를 더 잘 찾기로 알려진 인터리어 포인트 메소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컨벡스 최적화 문제를 풀기에는 훨씬 더 최적의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X 파이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시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프리시전을 증가시키면은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사용해도 최적해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2차 계획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도 위랑 비슷하게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 또는 추가로 뭔가를 인스톨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다른 경우들에서는 CBX 파일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에 맨 처음에 줬던 파이썬 코드를 이제 CBX 파일을 쓸 수 있게 수정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constraint 넣는 부분이 있고 미니마이저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하고 그거를 이렇게 솔버를 정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식으로 코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뭐 더 물어봤는데 사이파이에서 프로시전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사이파이에서 나온 최적해랑 CBX 파이에서 나온 최적해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코드를 돌려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클로드로 똑같은 거를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해 파이썬 코드를 달라라고 했고, 그때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여기 역시 똑같이 사이파이 옵티마이즈에 미니마이즈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더 길기는 한데 보면은 이것저것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는 거의 동일한 세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변도 이게 항상 옵티멀 솔루션을 찾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단점까지 설명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사실 보면은 여기서는 제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를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럼 왜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너가 제안을 했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convenience, availability, familiarity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역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한다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GPT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알려줬는데, 기본적인 평균 분산 최적화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최적 투자 비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클로드가 코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CBX로 푸는 거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주 잘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제가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크게 GPT 답변과 차이 나는 건 없어서 클로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파이썬 코드 구현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PT에서 제안한 파이썬 코드를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한 거는 그냥 이 부분에 와이파이낸스 통해서 대표적인 뱅가드의 ETF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먼틀리 리턴을 가져오는 거를 추가를 했고, 요 세 개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 비중을 구하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는 그런 예시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파이 옵티마이즈에 있는 미니마이즈 함수를 사용할 거고, GPT가 알려준 이런 랜덤한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제가 요거는 좀 바꿨고, 샤프 레이시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는 빼고 한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이파이에서 메소드는 SL, SQP 이렇게 푸는 걸로 진행했고, 이닛 개스는 n분의 1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풀었을 때 최적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미니멈 베리언스, 가장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보통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GMB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투자 비중이 나오고, 그 다음 타겟 리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마 연 5%로 5%를 그냥 12로 나눠서 월별 기대 수익률이 12분의 5%가 되도록 문제를 풀었을 때 최적의 투자 비중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BX 파이, 이거 역시 GPT가 알려준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고,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타겟 리턴이 들어간 거 있고, 타겟 리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이렇게 위에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최적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GMB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연 5% 기대 수익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첫 번째 GMB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99%, 99점 몇 퍼센트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는 아예 100% 투자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이거 역시 GPT가 그냥 프린트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작성한 함수인데, 그 함수 사용해서 이제 GMB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개의 웨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사이파이는 99.22%를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CBX파이는 100%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변동성, 그 표준 편차를 보면은 채권에 100% 투자하는 거의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도 당연히 이게 더 작겠죠. 그래서 둘 중에 보면은 CBX 파이가 더 정확한 투자 비중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 기대 수익률이 5%인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비교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프린트는 했는데 답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도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풀었지만 GM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거를 프리시전을 올려가지고 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사이파이의 프리시전을 올리고, 요거 역시 그냥 GPT가 알려준 그 값들을 가지고 돌린 거고, 이렇게 돌렸을 때는 사이파이로 돌렸을 때도 채권에 100% 투자하는 게 최적이다 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만 올려도 컨벡스 문제인 경우에는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차이가 더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프리시전 올려도 똑같은 값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해본 거는 사이파이가 초기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냥 똑같이 문제를 푸는데, 초기값을 여기 보시면은 n분의 1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니셜 개수를 채권에 100% 투자하는 걸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옵션 같은 경우,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채권에 100% 투자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기 값에 조금 영향을 받게 되고, 물론 프리시전을 증가하면은 영향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디폴트 세팅으로 풀었을 때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잘 모르는 경우에 LLM에 물어봤더니 그냥 사이파이 옵티마이저에 있는 미니마이저 함수로 문제를 풀라고 했다라고 해서 최적 투자 비중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게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유의해서 코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CBX 파이와 같은 컨벡스 최적화 솔버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합니다.